안녕하세요. 파이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펑션,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코딩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선 펑션, 함수, 우리말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초보자에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입력값을 받습니다. 펑션은. 그래서 두 단계 우선 뭔가 작업을 해요. 그런 다음 그 결과값을 반환하는 두 단계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어떤 펑션 이름이 있고 바로 붙여가지고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갑니다. 그 값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라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직접 어떤 스트링을 넣는다거나 어떤 숫자를 넣는다거나 제2로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다가 어떤 매개 변수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이 안에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 값을 반환을 받습니다. 반환을 받으면 이만큼 영역이 그 반환 값으로 치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어라 되죠. 그러니까 이 반환 값을 A에다가 담게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이 그 반환 값으로 덮어쓰기 되는, 지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함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define 한다의 앞자를 따서 def라고 씁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함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함수의 이름에는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say, hello의 띄어쓰기를 언더스코어, 언더바 입자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고 이 괄호를 열었다가 닫고 그 다음 이 함수가 담고 있는 코드를 쭉 적어주게 되는데 그 적어줄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블럭을 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들여쓰기 하기 전에는 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define 띄우고 함수 이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땡땡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만큼 들여쓰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쭉 이어서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할 코드의 묶음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하고 딱 이 한 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들여쓰기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 define은 여기까지다 라고 인식이 됩니다. 블럭 여기까지다 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say hello 라고 이 define 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함수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열었다 닫았다를 해줘야 그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불러서 해보겠습니다. define 띄우고 say 밑줄 hello 하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 다음 이제 블럭의 시작이기 때문에 콜론 하고 엔터를 합니다. 자동으로 들여쓰게 됐죠. print hello 라고 하겠습니다. 엔터하고 이제 원래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서 바로 사용을 할 거예요. say hello 아니면 여러 번 불러볼까요? 네. 5번 무려 5번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Shift 엔터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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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번 실행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처음에 요만큼은 define을 한 거예요. 이 함수를 say hello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만약에 불러들이면 어떤 작업을 하느냐 들여쓰기 한 요 한 줄만 실행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hello라고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함수를 호출을 했더니 hello를 프린트하는 명령이 5번 실행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 print hi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say hello를 첫 번째 줄에서 호출을 해요. 그러면 여기를 불러드리겠죠? 그러면 이거 실행시키고 요거 실행시키고 끝. 그 다음 여기로 넘어와서 이 두 번째 hello를
실행을 시키면 얘를 불러들여서 호출해서 헬로 한번 실행시키고 하이라고 한번 하고 끝.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헬로 하이 이런 식으로 5번이 반복이 되겠죠? Shift 엔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보통 우리가 코드를 짤 때 비슷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뭔가 재현이 자주 되는 그런 코드가 있을 때 이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복잡한 작업을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될 때 짤막하게 이 함수만 호출을 하면 그 복잡한 작업이 돌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say hello, 첫 번째 만든 say hello는 아무런 매개 변수 없이 그냥 괄호 열었다 닫았다 했죠. 이번에는 이름을 받아오겠습니다. 이름을 받아와가지고 프린트를 할 거예요. 프린트를 할 때 hello, 누구 이름, 느낌표 라고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say hello to 저희 두 번째로 만든 함수예요. 여기다가 스트링을 매개 변수로 줬네요. 상진이라는 스트링을 매개 변수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 값이 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여기 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함수 안에서는 이 블럭 안에서는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은 상진이라는 스트링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면 hello, name 이라고 이제 f 스트링을 이용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상진이라는 스트링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hello 상진이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define 띄우고 say hello to 라고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일단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콜론을 할 건데 이번에는 뭔가 매개 변수를 받아와가지고 걔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name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name이라고 해놓고 엔터 하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됐죠. 프린트 괄호 열고 뭘 프린트 할 거냐? f 스트링을 프린트 할 거예요. hello 콤마하고 이 안에다가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say hello to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say hello to 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상진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하면 고장나니까 3번 정도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Shift 엔터. 네, 그러면 제가 느낌표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네, hello 상진이라고 3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다시 보면 이렇게 함수를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이걸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서 name이라는 변수 안에 상진이라는 이 스트링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럭 안에서 이번에 실행이 될 때 name이라는 variable 안에는 상진이라는 스트링 값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hello 상진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중간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a는 상진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도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a라는 변수에다가 상진이라는 값을 받았고 그 다음 그 값을 넣어가지고 이 name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 name은 무슨 값을 받아오냐 하면 이 a 안에 담겨있는 값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a 안에는 또 이 상진이라는 스트링이 들어있으니까 결국 이 name이라는 변수 안에 상진이라는 스트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3번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a 값을 한번 바꿔줍시다. a를 덮어씌우게 할 거예요. a는 철수야. 네, 이렇게 이름을 중간에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a 값이 상진이라는 값이 담겨 있으니까 이걸 실행을 시킬 때는 hello 상진이라고 했다가 이 2번은 a라는 변수 안에 철수라는 값으로 덮어쓰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은 철수한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hello2라는 함수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하나 사용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호출을 할 때 그 순간에 여기에 담겨있던 값을 받아와 가지고 이 블럭 안에서 이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적어놓은 걸 보면
끝날 때 반환값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계속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반환값이 없는 함수였어요. 매개 변수는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우리가 했던 함수는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매개 변수가 두 개네요. x, y 그래서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라는 함수를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콜론 하고 끝냈고 그러면 들여쓰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return을 하네요. return은 돌려보내라 라는 말이죠. 뭘 돌려보내냐면 x 곱하기 y 값을 돌려보내라, 단환해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 x와 y는 여기에 들어있는 값,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두 개를 서로 곱해가지고 그 곱해진 값을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되돌려준다는 값을 개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코드를 읽을 때 생소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고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 제일 안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괄호 안쪽에 있어요. 괄호 안쪽에는 2와 3이라는 숫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앞에를 볼까요? 곱하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하고 괄호 열고 값 두 개 있고 괄호 닫고 그래서 요만큼만 우리가 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define 되어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러면서 x 안에는 2가 들어가고 y 안에는 3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블럭에 있는 똑같이 디레스가 되어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딱 한 줄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return 해라. 뭘 리턴해? x와 y의 곱한 값을 리턴해라. 그러면 x는 2, y는 3이니까 이 값은 6이죠. 자, 6을 리턴합니다. 리턴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네모친데 여기 있죠. 이 영역에다가 6으로 덮어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프린트 6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6 하니까 화면에 6이라고 찍혀 나오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define 곱하기 x와 y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콜론하고 엔터하면 블럭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블럭은 딱 한 줄입니다. return 띄우고 x 곱하기 y. 좀 허전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z를 정의를 내릴 건데 할당을 할 건데 x와 y의 값을 곱한 값을 할당을 할게요. 그 다음 return z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print 곱하기 하고 이제 곱하기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그리고 2와 3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Shift 엔터 실행 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6이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일 괄호 안쪽부터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만큼 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곱하기 2,3 그래서 각각 x 값에 2, y 값에 3이 할당이 되고 이 블럭 안에 있는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z는 2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이제 6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return 6을 해라. 그러면 return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호출했던 이 코드가 return 값으로 덮어쓰기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6으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괄호 밖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 괄호 밖에 있는 코드는 print 6이 됩니다. 그래서 6이 출력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변형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곱하기 4,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마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있다 라고 하면 어디부터 읽어야 한다고 했죠? 제일 괄호 안쪽부터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 괄호는 지금 곱하기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괄호입니다. 이 안에는 2,3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2와 3이 각각 들어갑니다. x와 y에. 그래서 z가 2 곱하기 3의 값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얘가 6이 됐어요. 그래서 리턴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실행이 됐던 요만큼 영역이었죠? 이 영역이 6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괄호 밖에 있는 걸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만큼이 되겠죠? 곱하기 4,6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위에 x의 4, y의 6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 곱하기 6 해서 z값은 24가 할당이 돼요. return 24. 그래서 다시 요만큼 영역이 이번에는 24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괄호 밖에 있는 것은 이제 프린트 24가 되니까 24가 출력이 되겠죠. 원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이걸 그럼 실행을 시키면 Shift 엔터 해볼게요.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24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 게 매개 변수를 받아와가지고 어떤 조작을 거쳐요. 그런 다음 반환을 했습니다. 그 반환이 돌아와가지고 그 명령을 호출한 그 영역을 덮어 씌운다. 반환값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킨 결과를 볼게요. say hello라고 define을 한 다음에 print hello를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그 hello 그거죠. say hello라고 실행을 하면 아마 이제 hello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느낌표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줄을 한번 봐볼까요? A는 say hello예요. 그런 다음에 print A를 하래요. 이 코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say hello를 우선 할당 연산자가 있으면 이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부터 먼저 실행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걸 모두 다 정리를 끝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할당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코드를 먼저 이제 실행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say hello 하고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호출하겠죠. 그러면서 이 블록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print hello라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 return이 없죠. return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return none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행이 됐는데 이제 실행이 끝났으니까 뭔가 덮어 씌워야 되죠. 덮어 씌워야 되는데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none이 됩니다. 그래서 A는 none이라는 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rint A를 했더니 none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 함수죠. 이 함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내릴 거고 A는 print이죠. say hello 해보고 print A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say hello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 호출이 되죠. 그러면서 print hello 되고 print hello라는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변환한다고 했어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프린트하는 행위를 수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say hello 요 영역이 none이라는 값으로 덮어 씌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값이 none이라는 값이 A에 들어갔고 우리가 이걸 print A 하고 출력을 시키면 none이 아마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 함수가 한 번 호출이 되면서 hello라는 것이 출력이 되고 그러면서 A를 또 출력하라고 하죠. 출력이라는 print라는 명령이 두 번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A에는 아무것도 담겨있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none이 될 겁니다. 그래서 hello, non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고 결과값을 반환한다라는 그 두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return은 함수 실행을 중지시키는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efine 하고 print if less than 10, 10 이하이면 print라는 미만이면 prin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 눈에 그려지시죠? 그러면서 x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올 거예요. 파라미터를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if x가 10 이상이면 그러면 이게 참이면 return을 하고 그게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print x를 하고 이 블럭이 끝이니까 이제 끝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코드를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define 이름 너무 기네요. P라고 합시다. P 네, 있습니다. 그 다음 if x가 10 이상입니다. 콜론 하고 이 if문이 참일 때 실행이 될 코드를 넣으면 되죠. return이라는 코드 한 줄만 딱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print x를 할 겁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거고, 그러면 일단 Shift Enter에서 실행을 시켜 놓을게요. 실행을 시키면 이 define이라는 명령이 돌아가면서 P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Shift Enter를 해놓으면 이제 P는 정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의 코드에서 언제든지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1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Shift Enter 해볼게요. 네, 10. 자, 이 if문에서 x가 10 이상이다가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턴을 안 하고 바로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이 출력되었어요. 그럼 만약에 p10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x 값이 여기서 호출을 할 때 10이 되면서 10은 10 이상이다. 참이죠. 그러면서 리턴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턴은 그 함수의 실행을 끝내고 어떤 값을 반환해라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Shift Enter 해볼게요. 네, 우리 예상한 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코드 실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 봅시다.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함수를 만드시오. 웰컴 철수라고 하면 환영의 철수라고 출력까지 하도록,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누르면 출력까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한번 끊고 잠시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이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고 오셨죠? 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welcome x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앞에 define을 하고 띄우기 해야 되겠죠? 콜론 엔터. 그 다음에 환영의 철수라고 우리가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를 할 거고 f 스트링을 사용해 봅시다. 환영해, 콤마 x 이런 식으로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name이라고 할까요? nam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대로 welcome 철수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환영의 철수라는 것이 출력까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Enter. 원하는 대로 환영의 콤마 띄우고 철수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 영어 단어를 입력을 받으면 그러면 겹치는 알파벳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드시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연습 문제 풀 때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겹치는 알파벳이니까 지금 이걸 보면 세트를 만들어서 교집합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inboth가 될 거고 두 개의 스트링을 입력받아 가지고 그 두 개의 스트링에 겹치게 존재하는 알파벳을 반환하는, 그러면 반환을 받으면 그거를 변수에 할당을 하거나 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해야 제대로 담겨 있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이제 프린트하고 이 반환 값을 받아가지고 출력, 이거를 다른 A는 inboth university, high school 이렇게 해서 그 값을 할당 받은 다음에 print A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고 오셨죠? 학생 여러분 믿습니다. inboth 그리고 A, B라고 편하게 할까요? B라고 두 개의 스트링을 받는 스트링이니까 S1, S2라고 합시다. 이런 함수를 define을 할 거예요. def 띄우고 이제 그 아래 이제 블럭을 시작해야 되니까 콜론 했습니다. 그러면 이 S1과 S2라는 스트링을 우선 세트로 변환시킨 다음에 거기에 양쪽에 다 존재하는 것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S1을 세트로 변환한 값과 S2를 세트로 변환한 값에 다 담겨있는 것을 X라고 받아 놓을까요? 그 다음에 return X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rint in both라고 함수로 출할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university와 highschool 두 개의 스트링을 줘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된지 한번 볼까요? Shift 엔터. 그랬더니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is 혹시 실행 환경에 따라서 si라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set는 순서가 없는 그런 컨테이너라고 했죠. 네,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또 몇 가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주 사용하는 뭔가 좀 심각하게 코드를 작성하신다면 그 함수에 이제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주면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했던 요거 있죠. 만약에 in both 하고 university까지만 하고 shift 엔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take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take 에러. 무슨 에러냐? in both라는 함수가 있는데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이 위치상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 university라는 스트링이 들어왔는데 S2 자리 지금 이 자리죠. S1은 university라는 스트링 값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S2라는 값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missing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입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꼭 두 개가 없이 뭔가 하나만 들어가도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로직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곱하기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곱하기가 값을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만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 값을 변환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y라는 값은 만약에 비어있으면 디폴트 값으로 1을 집어넣어라. 받아올 값이 없으면 x는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값이고 y는 만약에 값이 없으면 이거를 사용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y는 1 이런 식으로 등식, 할당이 들어간 그런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곱하기를 네,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이거랑 사실상 같은 얘기죠. 이렇게 있는데 y라는 값이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1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곱하기 2,3 하면 6이 됐었죠. 그런데 만약에 프린트 곱하기 하고 2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주석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선언을 해놓으면 곱하기라는 펑션 함수가 있었죠. 그 상태로 한번 이렇게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6이 출력이 되고 두 번째는 2 하나밖에 없고 두 번째 y 자리에 올 게 안 왔어요 하고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Shift 엔터 해볼게요. 네, 예상한 대로 6이 출력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한 것은 여기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곱하기 2 하고 y라는 포지셔널 아규먼트의 값이 미싱한다. 스테이크 에러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다시 되살려 봅시다. 이 단축키가 컨트롤 오른쪽에 있는 슬래시 온점 옆에 있는 슬래시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시프트로 이렇게 블럭을 씌우고 누르면 얘를 주성문 처리해서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이 코드가 돌아가면서 곱하기라고 정의가 되어 있던 것을 덮어쓰기라면서 곱하기라는 함수가 새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 정의된 함수가 한 번, 두 번 실행이 되는데 두 번째는 y 자리에 들어올 값이 없는데 오류가 안 나고 그냥 2가 반환이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2와 3의 곱하기 값인 6이 왔고 2 하나 있었더니 y가 1로 디폴트 값이 들어가면서 기본 값이 들어가면서 2가 되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 그때 뭔가 컨테이너형 변수를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그 컨테이너형 변수를 이제 for문 같은 걸로 반복문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반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함수를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를 읽어봅시다. define 띄우고 함수 이름 괄호 열고 a라는 변수를 받아오고 콜론 하면 이 들여쓰기 되어 있는 이만큼 전체 영역이 이 함수 안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라는 변수를 0이라고 우선 할당을 하고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서 for문이 돌아갑니다. a 안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a 안에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i에 담고 이렇게 4번, 4개가 담겨 있으면 아마 4번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합계라는 변수의 값을 i를 더한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할당 연산자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계속 누적해서 더한단 말이죠. 그래서 for은 여기까지죠. 들여쓰기 요만큼 한 이 영역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A에 있는 걸 한 번씩 다 넣어서 줬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반복이. 그러면 합계라는 값이 뭔가 누적된 합계 값으로 누적 합으로 값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return 합계에 담겨있는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괄호의 제일 안쪽부터 보자고 했죠. 그럼 제일 안쪽에 있는 괄호는 요겁니다. 1, 2, 3, 4. 요건 뭐죠? 그냥 리스트 하나입니다. 1, 2, 3, 4라는 4개의 엘리멘트가 담겨있는 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괄호는 요거죠. 이 괄호에 딸려있는 함수가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 여기까지 네, 요만큼이 실행될 거예요. 그러면 get 합계라는 이 함수를 호출할 거고 A 안에는 요만큼이 들어갈 겁니다. 요게 A에 배정이 될 거예요.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컨테이너 변수에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i에 담을 거예요. 1이 한번 담기고 2가 담기고 3이 담기고 4가 담기고 이렇게 4번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합계에 1, 2, 3, 4가 한 번씩 더해져서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이 된 값을 리턴을 하죠. 리턴을 하면 애초에 호출했던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이 10으로 치환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프린트 10이 실행이 될 겁니다. 진짜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 define get 합계하고 a 라고 하겠습니다. 들여쓰기 자동으로 됐고 합계는 0 for I in a a라는 컨테이너 변수를 우리가 받아와야 할 거예요. 거기 있는 거를 그 엘리멘트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i에다가 할당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무슨 작업을 반복할 거냐? 합계 플러스 equal i 그래서 return 합계를 할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진짜로 실행시키는 호출해서 사용하는 실행시키는 그 코드입니다. 합계하고 이 안에 리스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1, 2, 3, 4 라는 리스트를 넣어서 실행을 시킬 거예요. 실행을 하면 예상한 대로 10이 됐습니다. A에 이만큼 1, 2, 3, 4라는 리스트가 들어와가지고 합계는 0이 되었다가 for 문을 통해서 A 안에 들어있는 1, 2, 3, 4 라는 엘리멘트가 하나씩 i에 할당이 되고 반복을 할 거예요. 뭘 반복하냐? 합계를 i만큼 증가시킨 값으로 업데이트해라. 그래서 처음에 합계가 0이었는데 그 다음에 1이 되었다가 3이 되었다가 6이 되었다가 10이 되었다가 네. 그래서 최종 10이 된 값이 리턴이 되고 리턴이 되면 이만큼 값이 10으로 치환이 되어서 프린트 10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앞에 웰컴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웰컴을 이거 shift 엔터를 하면 지금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무슨 오류냐? 포지셔널 아규먼트 네임이라는 값이 미싱한다 하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거 우리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 자, 환영의 철수 이런 식이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환영의 이름 없는 당신이라고 출력까지 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웰컴, 네, 이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네임 값에 네임이 만약에 없으면 무슨 값이 될지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이름 없는 당신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Shift Enter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웰컴이라는 함수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다시 우리가 이 위에서 이렇게 오류가 났었는데
똑같은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Shift Enter. 이번에는 환영의 이름은 당신이라고 출력이 됐어요.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왜냐하면 first positional argument가 디폴트 값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실행이 된 겁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래요. 앞에서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게 여기 있죠. 네. get 합계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평균을 구하려면 몇 개의 요소를 더했는지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가 같은 컨테이너형 변수가 있을 때 안에 요소가 몇 개 있냐는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잠깐 멈추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고 오셨죠? 자, 봅시다. 원래 함수를 가져올게요. 이거였죠. 자, get 합계라는 함수가 있는데 get 합계가 아니라 이제 평균을 구할 거니까 get 평균은 너무 복잡한 average라고 할게요. 자, get averag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에 리턴할 때 여기 A의 길이, A에 있는 엘리멘트의 개수로 나눠서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get average 1, 2, 3, 4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2.5가 될 겁니다. Shift Enter. 그러면 2.5가 됐어요. 근데 잘 보면 여기에 프린트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프린트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출력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값이 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 get average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A의 1, 2, 3, 4가 담기고 합계는 0인 상태에서 i의 값이 1, 2, 3, 4로 바뀌면서 4번 반복이 되면서 합계가 10이 됐어요. 합계는 10이고 A의 length는 4니까 10 나누기 4 해서 2.5가 됩니다. 그래서 2.5라는 값이 리턴이 됐어요. 리턴이 되면 여기 값이 2.5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이라고 했죠. 이렇게 셀이 있을 때 셀의 마지막 줄에 어떤 값이 담겨 있으면 그거를 그냥 무조건 출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1 하고 실행을 시키면 1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A 하고 실행을 시키면 A 안에 담겨 있는 아무것도 안 담겨 있네요. 값이 출력이 돼요. 여기 있을 만한 게 있나? 지금까지 X가 혹시 있으려나? X 아무것도 안 남겨있네요. 자, X에다가 뭐 하나 넣읍시다. 하이라고 넣겠어요. 자, 이렇게 Shift Enter에서 넣었습니다. 다시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Ctrl Enter 하면 이제 하이라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린트라는 말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이 환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른 VS 코드 같은 데에서 넣어서 실행을 시켰으면 아무도 출력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여기다가 출력을 정확하게 시키고 싶으면 프린트 이렇게 해줘야 이제 정확하게 2.5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리스트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각 값의 평균의 차를 제곱한 값으로 모두 더한 후 제곱근을 취하면 계산할 수가 있죠. 한번 영상을 멈추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하고 오셨습니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verage를 우선 만드는 걸 하나 해볼게요. define average 하고 scores를 이번에 받아왔어요. 점수를 받아와서 total은 제로고 for s in scores 앞에 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total에다가 s 값을 더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 return total 하고 scores의 length 몇 개가 있냐 나눠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average 나오죠. 그러면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값을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서 그거를 다 더해주면 되죠. 그 더해준 것을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워주면 그러면 표준 편차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define average 하고 scores 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토탈은 제로고 for s in scores 점수의 개념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토탈 스코어는 s 될 거고 return 할 거고 토탈을 나누기 스코어의 랭스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에버리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define standard deviation을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scores 받을 거고 그래서 loss라는 거고 for s in scores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와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자, loss는 플러스 이퀄 뭘로 업데이트를 할 거냐 s와 s에서 평균을 뺀 값 그러면 average scores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놨죠 미리. 그래서 얘를 한번 불러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할 거고 제곱을 한 값으로 차의 제곱을 쭉 누적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return 하는데 자, 로스를 scores의 length로 나눈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한번 했으니까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값을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ores라는 리스트를 80, 90, 95, 70 이렇게 4개의 시험 성적이 있고 결과를 한번 프린트 평균은 average scores이고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 scores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83.7점이고 표준 편차는 9.6점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이번엔 재귀적 호출. 재귀.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번 돌아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면서 에버리지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사용을 했죠.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까 보겠습니다. 자, countdown to라는 명령을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 countdown이라는 함수를 불러드리겠죠. 그러면 a에는 2가 담겼습니다. 그러면 if a가 2냐? 아니죠. 여기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else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else 안에 있는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럼 print 2. 그래서 아마 이제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 countdown 2 빼기 1 다시 1이라는 countdown 1이라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다시 얘를 호출을 해요. countdown 이번엔 1이에요. a가 0이냐? 아니죠. else print 1을 하니까 이번엔 1이 출력될 거예요. 그러면서 countdown 0이 이번에는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a에 0이 담겼어요. 이번엔 a가 0이냐? 오, 이번엔 맞아요. 그러면 print blast off 라고 하고 else는 이번엔 무시를 하고 print 점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행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countdown 0 실행이 끝난 거죠. 그러면 0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실행이 끝났으니까 print 점이 또 실행이 돼요. 실행이 끝났죠. 그러면 countdown 1이 실행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countdown 1이 실행이 끝났으니까 이 else 분의 실행이 끝났죠. 그러면서 또 print 점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함수의 실행이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처음에 우리가 불러드렸던 countdown 2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실행이 끝났으니까 종료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좀 복잡하죠. define countdown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a가 0이면 print blast 발사를 할 거고 만약에 a가 0과 같지 않으면 else
프린트 A를 출력을 하고 그러면서 재귀족 호출을 하겠습니다. 카운트 다운 A 빼기 1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프린트 점 이렇게 하고 자 카운트 다운 2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와 봅시다. Shift 엔터 그러면 네 2 1 blast off 그 다음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이 있는 거를 다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카운트다운 2가 실행이 돼요. A가 2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니까 무시하고 요만큼이 실행이 됩니다. 2가 출력이 되고 이거는 카운트다운 1이 실행이 됩니다. 카운트다운 1을 실행을 시키는데 아직 미처 이 코드가 실행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카운트다운 1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자, 요거는 거짓이니까 무시하고 프린트 1, 카운트다운 0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처 여기가 실행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카운트다운 0이 실행이 돼요. 자, 카운트다운 0은 요게 참이죠. 그러면서 여긴 다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blast off라고 출력이 된 다음에 요만큼 무시하고 프린트 점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멈췄던 카운트다운 1이 있었죠. 그게 이제 실행이 다 끝났으니까 점이 실행이 되고 그럼 카운트다운 1의 실행이 끝났으니까 미처 여기서 실행이 다 되지 못했던 이제 카운트다운 2의 마지막으로 돌아와가지고 프린트 점이 되면서 이 점이 이렇게 3번 찍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기적 호출은 이제 재밌게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만약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외웠어요. 재기적 호출 재밌지. 그런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 안에서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아닌 이상 가급적 재기적 호출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